네, 시작되는 2026년, 지금 개장은 1시간 정도 앞두고 있고요. 시간 자체로는 9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써준 2025년을 대비해서 올해 반등을 해줄 종목과 함께 업종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훈 KM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모두 많이 받고 2026년 반등 종목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업종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러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꼽아주신 업종은 로봇이네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2025년 로봇의 상승 아쉬웠다? 아니면은 2026년이 더 간다? 네, 아쉬웠던 종목은 있습니다. 업종은 워낙에 지금 네. 뜨겁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올해도 이 경주마처럼 달릴 수 있는 로봇 업종에서 좀 부진했던,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업종에서 본다면 이 산업용이나 이제 협동 로봇의 일부 종목들이 좀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의 핵심 또 핫한 또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업종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련주들만 상승을 했거든요. 액추에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이 산업 현장에 이제 투입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돼서 뭐 클로봇, 뭐 현대 무벡스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의 이제 폭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종목들도 좀 있었거든요. 로봇주 중에서. 그래서 로봇주라고 작년에 다 오른 거는 아니다.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CES의 이제 피지컬 AI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참여 기업들에서 좀 덜 올랐던 종목.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좀 있었어요. 네. 작년에 이제 이 거래 마지막 날 로봇 관련주들이 좀 고점에서 일부 좀 맞아요. 내려오는 차익 매물이 좀 모습이었죠. 나왔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그렇다라면 올해 관련된 로봇주들의 또 핵심 종목에 대해서도 선별적인 전략, 차별화 전략이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노란봉투법이잖아요. 3월에 이제 시행될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 사측의 입장에서는 네. 관련돼서 본다면은 이제 인건비에 대한 증가 네. 그리고 쟁의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비용 증가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가 이 노동 쟁의에서 해결될 수 있는 또 공장 투입에 대한 지연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그 해결책으로서는 당연히 로봇에 대한 투입이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가 빠르게 투입이 될 수 있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한번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로봇 같은 경우에는 2026년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연초에 좀 모멘텀이 몰려 있잖아요. 1월에 그렇죠. CES, 3월에 말씀해주신 노란봉투법이 몰려 있는데 투자자의 입장으로는 연초에 이 모멘텀이 모두 끝나면 이게 진짜 재료 소멸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감도 약간은 남아있거든요. 이 3월까지 CES 노란봉투법 다 끝나고 나서도 로봇의 성장세가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에 발맞춘 새로운 재료가 계속 등장해 줄 거라고 보세요? 세론을 어찌 보면은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기회로 저가 삼아라 매수의 기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리하게 뭐 미국과 같은 경우도 행정명령 로봇에 대한 서명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액추에이터 시장이 워낙에 이제 좀 활발하게 급등한 상황이 중국의 공급망을 우리나라 쪽으로 좀 돌리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미국에서는 아직은 이 로봇과 관련된 이제 기술 개발력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보안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시 상황에서 투입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 전폭적인 이런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어찌 보면은 재료에 대한 소멸을 우리는 하나의 기회로 보자. 그동안에 뭐 SPG라든지 아니면은 클로봇 그동안에 좀 상승 여력 작년에 1위 했던 기업이 원익 홀딩스가 네.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규 진입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을 크게 받지 않고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갔기 때문에 네. 진입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저 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 여력이 계속될 때 진입 시점에 대해서 지금 진입 시점이다가 말씀드렸던 숨고르 기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오히려 또 세론을 하나의 또 투자의 기회로 삼아 볼 수 있는
이제 거의 마지막 투자 기회가 아닐까 하고 보고 있기는 한데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연초에 큰 이벤트가 있는 만큼 세론에 대한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주가가 약간 눌리거나 빠져준다면 그때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2026년을 대비하면서 로봇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실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로메카 감속기 액추에이터 쪽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사실은 뉴로메카가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고 많이 알고 계셨는데 네. 작년부터 이제 국가 산업으로 액추에이터에 대한 개발 국책과제에 선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QDD 방식이라고 해서 기존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의 조금 더 하위 버전이긴 하지만 기어 토크를 낮춰서 우리가 모터하고 기어하고 그다음에 이 액추에이터가 연결이 되는데 기어를 빼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는 그 QDD 방식, 이제 직간접 구동 방식이라 해서 네. 이 토크를 사용을 크게 안 하고 그래서 이 효율을 좀 높이는 그러한 구동 방식의 액추에이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어를 빼서 뭔가 되게 효율적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전력 낭비가 굉장히 많은데 감속 비율을 굉장히 좀 낮춰서 효율적인 우리가 막 흔히 말해서 반도체 하면은 저전력 반도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개발이 착수가 됐을 때. 근데 어찌 보면은 개발 착수가 뭐 당장 올해가 된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만도, HL 만도 같은 경우도 액추에이터 시장 진출한다는 그 소식 때문에 폭등을 했거든요. 네. 사실 전면적으로 이제 도입 시기는 2027년 8년도지만은 이제 모멘텀장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만으로도 이 유로메카에 대한 반등 여력을 충분히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 수준을 보면 상승했던 그렇게 크게 폭등했던 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네. 부담감도 좀 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CES 2026에서 사실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에이르를 또 공개한다고 하니까 그런 핵심적인 모멘텀적인 이벤트가 또 뉴로메카에는 CS 2026에서 산업 현장 투입을 전제로 개발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산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 손의 움직임, 그 다음에 상체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뉴로메카에 대한 그 에이르 공개가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다면 충분히 뉴로메카도 이제 선두에 설 수 있는 로봇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아직은 섣불리 선두가라는 말씀 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네. 그래도 관심을 이제부터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HD 현대하고 조선 용접용 로봇에 대한 MOU를 체결했거든요. 뭐 아직까지 16억 정도이긴 하지만 협동 로봇 하면은 뉴로메카는 인디 시리즈가 지금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사실은 군함에 대한 유지 보수 정비인데 원래 이런 대상이 되는 군함 같은 경우는 중소형 군함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협소한 구역에서 낮은 자세의 전환, 빈번한 장비 사용이 주로 이제 역할이 되는데 뉴로메카 협동 로봇이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제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2025년에도 잘 갔지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모든 로봇이 다 함께 폭등한 건 아니니까요. 2026년에 더 큰 반등을 꾀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유로메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업종 로봇을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두 번째 업종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종은 지주사입니다. 사실 2025년에 코스피가 4,000피를 단숨에 갈 수 있었던 데는 상법 개정이 정말 큰 몫을 했었잖아요.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는데 이걸 좀 잘 해소해줬던 하나의 큰 재료였는데 2026년에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5년 연말로 갈수록 이 이슈가 약간은 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영향력이. 이제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때일까요? 그렇죠.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국회 문턱을 넘었던 1차, 2차 상법 개정안 이제 오는 7월과 이제 9월에 이제 시행이 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1월 달에 3차 또 개정안이 시행이 될 것으로 이제 이 법안이 개정이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보통 지주사 같은 경우는 자신이 보유한 이 지분 가치보다 굉장히 작년 초에는 낮게 형성이 돼 있어서 지주사에 대한 재평가가 굉장히 상반기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주가 수준을 봤을 때 하반기 지주사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상반기보다는 조금 줄어든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쉬었던 이제 종목 중에서
또 업종 중에서 이제는 다시 볼 테마로서는 지주사 테마를 한 번 더 다시 지켜보셔라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3차 상법 개정의 원칙적 이 자사주 소각에 관련돼서는 지금 그 지주사 가운데에서 자사주 비중이 일부 좀 많았던 종목들 가운데에서 네. 기존에 이제 신규 자사주 매입도 소각을 해야 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도 법행 시행 이후에는 1년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기간을 줘서 자사주를 소각해야 되는 의무가 이제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자사주가 소각이 되면 기존의 이제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지주사 쪽에서도 종목을 이제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주사라는 업종 안에서도 종목에 대한 선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종목 한번 바로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을 제가 조금 미리 보고 왔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주사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가장 높게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CJ를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2025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언급해주신 자사주 비중단 안에서 봤을 때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는 미래에셋증권이 꼽히기도 하고 또 연말에 가장 힘을 써준 건 KB증권 같은 땡땡 증권, 증권주란 말이에요. 지주사 업종 안에서 증권주보다 CJ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CJ 올리브영을 그냥 좋아하기 때문도 있어요. 살림남으로 또 불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팩도 굉장히 제가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그 MG 대변인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올리브영을 이제 물품을 막 털어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화두가 됐는데 지금 이제 CJ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CJ의 지주사적인 모멘텀도 있고 그 다음에 합병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하나가 올리브영 주목을 하자. 그리고 사실은 올리브영의 이제 그 핵심 모멘텀이 이 올해 같은 경우에 4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이제 시진핑 대통령과의 방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엔터주만 수혜를 볼 것이냐? 저는 올리브영도 봐야 될 때 아닌가?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외국인들의 이제 구매 이 비중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올리브영만의 또 이제 점포수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1,300개 이상 계속해서 연평균 20%씩 점포수가 지금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렇게 수요가 많다는 얘기로 우리가 귀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십사 해서 CJ를 들고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CJ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CJ 올리브영의 상장 이슈가 있는데, 근데 상장 이슈가 거의 이제 수면 위로 나왔다가 쑥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중복 상장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노이즈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네. 중복 상장보다는 사실 CJ하고 이제는 자회사, 이제 CJ 올리브영의 이제 CJ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올리브영과의 합병 모멘텀이 저는 포커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모멘텀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만 뽑더라도 한 3가지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왜 증권주가 아니고, 증권주가 뭐 사실 지수의 레벨업과 관련돼서 또 지주사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풍부한데도 CJ를 보느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올리브영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주사로 문을 열었는데요. 지주사와 함께 화장품이라는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CJ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약간 옆길로 새는 거긴 한데 궁금해서요. 그럼 지주사로 출발해서 토끼가 한 마리 더 있는 CJ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화장품으로 출발했을 때도 CJ를 좀 유망하게 보세요? 화장품으로 출발했을 때, 사실 이제 그 화장품주들의 전반적인 이 섹터의 모멘텀 플레이는 사실 작년에 굉장히 좀 둔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화장품주를 얘기했을 때 CJ를 제외하고 그나마 뭐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것은 화장품은 이미 지금 경쟁의 구도에서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가성비는 좋지만 경쟁 구도에서 우리나라가 우리가 C뷰티라고 하는 중국의 이런 이 공격적인 가세를 이겨낼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스킨 부스터에 주목을 해서 LNC 바이오를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리투오에 관련돼서. 그래서 저는 화장품줄 얘기할 때 CJ, 그다음에 LNC 바이오,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요 종목, 그다음에 뭐 APR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자라고 했지, 화장품 전반적인 섹터에 대해서는
올해도 이런 모멘텀들은 뭐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화장품의 경쟁 구도에 노출이 좀 덜 돼. CJ 같은 경우는 그 전반적인 상품을 아우르는 네, 그렇죠. 어찌 보면은 물류 창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네. CJ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화장품주의 탑픽으로 저는 선정을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2025년을 돌아봤을 때 관세라는 키워드가 각광을 받을 때 개별 브랜드보다는 ODM, OEM을 보자라는 전략을 짰던 것처럼 이 안에서 각계 전투가 벌어질 때 CJ를 보는 쪽이 오히려 좀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얻어봤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업종 한번 마무리해보고요. 마지막 업종으로 한번 향해 보도록 할게요. 2026년 반등을 보여줄 마지막 업종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화면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업종은 태양광입니다. 에너지 안에서 여러 가지를 모두 집중을 해야 할 텐데 태양광을 또 꼭 집어주셨어요. 네. 사실 태양광 하면은 ESS의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는 적대적인 기조를 좀 고수를 유지했죠. 하면서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보다 태양광 관련주들이 실적에 대한 숫자가 조금 찍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부진한 종목도 있고 그래도 작년에 상승세를 좀 이어간 종목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오면서 트럼프 진영에서는 미국에서의 또 전력 공급의 부족에 해결 정책으로는 ESS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태양광의 의존도를 그래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정치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봤을 때 지금은 풍력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풍력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느 바운드리에 좀 많이 제외가 있어요. 강경한 발언을 막 내놓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의 이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권과 관련돼서 풍력하고는 많이 부딪혔거든요. 예전부터. 네. 그래서 오히려 풍력 쪽보다는 태양광 쪽의 모멘텀은 지금부터라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잖아요. 네. 뭐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등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그래도 태양광 관련주의 주가를 올해도 상승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지금 2030년도 이상 봤을 때도 전력의 사업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질 거고 또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도 이 태양광주에 대한 또 우리가 그 핵심적인 전력으로서 원전도 사실은 있지만 네. 원전은 당장의 이런 그 구조라든가 인프라가 빠르게 지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SOFC라든가 태양광 쪽에서 좀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라서 제가 하나 선택을 해봤는데 무게감은 그래도 원전인가요? 원전이지만 네 태양광 한번 그래도 볼 타이밍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태양광 쪽으로 포커싱 한번 맞춰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에너지가 모두 중요한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길게 보면 원전이라는 큰 모멘텀을 무시할 수 없고 하지만 짧게 봤을 때는 태양광을 2026년에는 반등 업종으로 한번 노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만약에 태양광을 반등 유망한 업종으로 꼽으신 거면 ESS라는 관점에서 2차 전지도 동일하게 보실까요? 사실 2025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더 잘 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 말로 갈수록 계속 계약 취소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서 흐름이 좀 아쉬웠거든요.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결국은 참 운이 나쁘게도 네. 연말 특수를 못 노린 섹터 가운데에서 제가 봤을 때 1위가 2차 전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 LG 엔솔부터 시작해서 지금 LNF의 대량 계약 해지 소식 때문에라도 2차 전지의 수급적으로는 사실 연초 랠리 효과를 보일 가능성들은 좀 적을 수도 있는데 2차 전지도 사실 종목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향, 비테슬라향 이렇게 네.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를 그래도 탑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를 왜 탑픽으로 봐야 되냐면 사실 코스닥의 이런 그 정책적 활성화, 모멘텀들이 이제 패시브 자금으로 유입이 됐을 때는 사실 에코프로가 지금 코스닥의
최상위 우리가 비중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네. 최상위 비중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에코프로 이제 BM을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흑자 전환 지금 한 뭐 3개 연속 흑자 전환 랠리 행진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사실은 삼성 SDI 향이 이제 주력이기 때문에 이번에 헝가리 공장에서 가동률을 유럽에서 좀 올릴 수 있는 부분들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중국의 공급망 개편과도 연결이 좀 되는데 유럽과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이 비아디의 매출이 지금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내연기관 제재를 좀 완화시켜 줬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중국을 지금 자꾸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어서 그 틈새 시장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유럽에서 노린다라고 했을 때 기회는 삼성 SDI나 에코프로비엠에 좀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2차 전지 안에서도 각축전입니다. 하지만 이 업종 안에서의 기업의 메리트 단 안에서나 그리고 코스닥의 시총 상위에 분포해 있다라는 점에서 에코프로 그룹주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2차 전지 전략에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태양광이라는 업종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가장 유망하게 보실까요?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하나솔루션이네요, 대표님. 네, 유망하게 봐야 되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작년에 좀 사실 태양광 종목단에서도 너무나 차별화가 극명했던 섹터라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HD 현대에너지 이제 솔루션 같은 경우는 네. 주가가 2분기, 3분기 실적에서도 컨센서스를 좀 어느 정도 비트하는 실적을 잘 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모멘텀과 함께 메이저 수급이 좀 더 붙었던 종목 중에서는 H현대가 있는데 하나솔루션이 상대적으로 투자자분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하나솔루션 개별 종목의 악재가 좀 많았어요. 그동안에 하나솔루션은 미국에서의 이제 통관 지연 이런 이슈들이 좀 존재를 해가지고 원래 2분기는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다가 3분기에 원체 좀 실적 쇼크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3만 원대 이상에서 좀 빠졌는데 이번에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셀에 대한 품질 이슈가 일부는 있었습니다. 한국하고 원래 하나솔루션 하면 한국 이제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공장 이게 세 개를 이제 어느 정도의 공격적인 기지로 이렇게 세웠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중국의 이제 공급망 재편 때문에 통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이도를 높여서 제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하나솔루션의 이제 셀이 이제 통관을 좀 지연이 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3분기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막혀있다. 근데 이런 통관 지연 이슈가 4분기에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4분기까지도 일부 좀 11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저는 4분기 실적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악재가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여천 NCC 지금 롯데케미칼하고 하나솔루션이 지분을 반반 정도 투자한 화학업종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있고 신재생 있고 그다음에 건설 부분이 있고 화학 이렇게 부분이 있고 세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여천 NCC 중국의 이제 공급 바잉이 사실 여천 NCC의 매출 이제 부진을 계속 이끌었는데 사실 3공장을 이제 폐쇄를 했는데 사실 롯데케미칼하고 지금 하나 이제 솔루션에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1, 2공장까지 지금은 일부를 공장을 좀 문을 닫아야 된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도 이런 적자폭을 좀 축소해야 된다. 이런 이견들 때문에 사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악재가 당장 해소될 만한 국면은 아니지만 이 요소들이 해결됐을 때 주가에 또 이 도파민이라고 하죠. 도파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태양광의 삼성전자 하면은 우리가 하나솔루션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그 끈을 아직 저는 놓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태양광 안에서의 삼성전자 하나솔루션을 유망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시기 자체를 대충이라도 잡아보자면 4분기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보면 되겠죠, 대표님? 그렇죠. 이제 뭐 기존의 선반영의 주가에는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2026년 반등이 기대되는 업종과 함께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시작되는 2026년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